자, 지금까지 했던 이 경로들을 G코드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너무 많으려나? 너무 많을 수도 있겠다. 데이터.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자,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환경 설정에서 에디터를 설정을 안 해놓으셔서 그래요.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심코로 해놨는데 얘가 껐다 키면 설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자, 지금 데이터가 출력이 됐는데요.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일단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거의 삭제해서 쓰실 것 같고요. 여기 시퀀스 번호도 거의 삭제해서 안 나오게 해서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수정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포스트 파일은 여기 외부 파일 열기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 문서의 그 쉐어 마켓 X 파일 여기 밀 안에 보시면 포스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쓰고 있는 지금 포스트는 삼축 밀 얘를 쓰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를 쓰고 있으니까 얘를 열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편집기가 싱크로 되어 있을 때는 싱크로에서 뜨겠죠. 자, 그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어디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을 때는 그 눈에 띄는 문자를 가지고 찾는데요. 그게 이거예요. 이 퍼센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퍼센트는 데이터 전송 시작 그리고 끝날 때 퍼센트는 데이터 전송 완료를 나타내는 기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찾기를 눌러서 컨트롤 V를 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 포스트 상에서 여기를 찾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코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변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고 필요한 건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여기서 내가 뭐 보이게 하고 싶다면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나는 이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EV를 딜리트 버튼으로 삭제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하시면 아까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출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꺼번에 바꾸죠.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툴 테이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걸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툴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툴 쭉 내다보면 툴 테이블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헤드 부분에 출력이 되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만약에 공구 옆에 출력하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리지드 탭을 출력을 할 때 G54를 출력할 건지 55를 출력할 건지 95를 출력할 건지 여기서 선택합니다. 간혹 이거 많이 물어보셔서 이거 설명 드리는 거고 툴 인포메이션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툴 테이블 기능인데 지금 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2번. 그래서 2번 툴 테이블 헤드 부분 헤드에다가 출력하겠다. No tool command 공구 옆에는 출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공구 옆에다가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툴 커맨드 여기에다가만 하겠다. 1번으로 바꿔주면 선두에는 안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 여기에 있는 이 번호들 있죠. 얘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마캠에서 해도 돼요. 마캠에서 해도 되는데 마캠에서 하려면 귀찮으니까 나는 아예 그냥 더 나오게 할 일 없다. 그렇다면 저 시퀀스부에 해당하는 부위가 이거예요. 이거를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를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얘는 교체 명령으로 얘를 공탕으로 만들겠다. 한마디로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얘만 찾아서 다 지우겠다. 모두 교체를 하시면 70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지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코드를 출력하시면 아까 이렇게 나왔던 이 코드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 됐어요. 얘를 누르면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나 여기 이제 공구 툴 이 번호가 공구 전에 나오는데 옆에 나오게 하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내용이 많다. 나는 뭐 12 이름, 공구 이름하고 그 다음에 H 번호하고 뭐 D 번호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얘가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제가 지금 해당하는 부분이 아마 헤드 부분이라서 이 근처에서 공구 툴 넘버, 이게 이제 툴이 출력되는 부분이 툴 교환 명령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툴 교환 T하고 M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커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커맨드가 아마 옆으로 가면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를 뭐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고,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운표인가 이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하면 툴 옆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했을 때 안 되면 다시 또 수정하고 계속 해요. 누가 이걸 배우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수정해 가면서 이게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오류 뜨면 다시 언두해서 다시 수정하고 딱히 특별히 뭐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안 바뀌네요. 이게 아닌갑다. 그러면은 얘인가 봐요. 얘. 그러면 얘를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바꿔놓고 다시 저장하고 다시 출력. 지금 공구 옆에 여기에 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 있으니까 다시 로드 하겠다 하면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긴 가는데 얘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얘 지우지 않았었나? 안 지웠구나. 얘를 지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툴 옆에 오고, 그 다음 툴 커맨드가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그거는 쭉 올리다 보면 툴 커맨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여기 보면 툴 커맨드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에서 이 양식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거 그냥 툴 인포메이션 뭐 오픈, 이게 가로예요.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툴 번호 가져오고, 이거는 일자로 된 표시하는 거, 이거는 이제 보정 번호 그다음 일자로 표시하고 옵셋 번호 일자로 표시하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들을 필요 없는 부분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안 나와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그냥 대충 지울까요? 쭉 지우고 클로스 가로까지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까지 지웠어요. 지우고 저장, 다시 출력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나씩 수정해 가시면 되는데, 처음엔 조금 하시면은 하실 거예요. 근데 필요 없이 막 이것저것 수정할 필요 없고, 꼭 필요하다면 수정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좀 여기 더 이상 없죠.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안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것도 제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공구를 교체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M01에다가 뭐 가령 뭘 넣어야 될까? 이게 보통 공구 교체할 때 G91, G28, Z0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또는 여기다 G30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는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공구 교체하기 전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 포스트 상에서 공구 툴 교체하는 명령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여기가 이제 툴 교체하는 명령이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 앞에다가 컨트롤 V에서 걔를 나오게 해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양식이 있어요. 약속이. 그러면은 얘를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하고, 여기도 컨트롤 V를 하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지워져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집어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워놓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비워놓고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갖다가 놓는 거예요. 여기도 놓는 거죠. 이렇게 놓고 얘네들은 쌍따옴표로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일단 어떤 변수를 쓰지 않을 때, 변수를 쓸 때는 사전에 변수가 지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변수를 안 쓸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얘도 필요 없구나. 얘도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시고 다시 출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아까 그대로 똑같아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다시 한번 출력을 했을 때,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거. 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저희 그거 옵션 스탑을 N01을 밑에도 계속 넣을 수 있게 툴체인지 전에 네. 그 오케이.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건 뭐냐면, 이렇게 출력되잖아요, 지금. 되는데, 이거는 첫 번째 공구에 대해서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얘는 포스트에서 두 번째 공구부터는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는 지금 첫 번째 공구에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공구는 체인지라고 하는, 여기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구도 툴체인, 공구를 교체하는 부분을 찾아서, 여기 툴체인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따로 다르게 넣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아까 그 명령 넣었던 여기에서부터 같이 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를 해서 여기 툴 되는 부위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공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얘는 두 번째 이상,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적용하는 거고, 얘는 첫 번째 거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거.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하시면 이제 두 번째 것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손이 그닥 많이 안 가요. 지금 이거 설정했는데 이거 필요하면 이거 그냥 저장해주면 이거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이건 첫 번째 공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공구를 보시면 두 번째 공구에도 동일하게 바뀌었죠. 세 번째 공구에도 동일하게 바뀌었죠. 이렇게. 혹시 또 포스트에 관해서 궁금한 거 없네요. 그죠? 없으면 이상 됐고, 얘 뭐 저장해야 될 필요 있나요? 필요하나?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 포스트 방에 얘가 있는데, 이거를 공유 폴더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는데 작업했을 때 코너 부위에 미저삭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재에는 몇 파일짜리까지 작업을 했을까 한번 볼까요? 이게 코너가 이제 각지어 있다 보니까 파일을 짠 거를 써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예, 잔삭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을 텐데 쭉 보죠. 작업했고, 그 다음에 정삭 횡행 가공 했고요. 정삭 잔삭 가공, 잔삭 가공으로 하는데 일단 공구 파이가 몇 파인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를 몇 파이까지 작업을 했는데 3파이로 했네요. 3볼. 자, 그럼 3볼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가공 경로에서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 하고, 가공 경로에서 정삭 가공에서 잔삭 가공 체크하시고요. 대상 선택하고 확인하시고, 공구는 3볼, 3볼이면 거르기에서 3짜리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자, 얘는 5번. 자, 절삭 조건은 됐고, 가공률은 0으로 하겠다. 잔삭. 자, 공차가 있고 간격이 있는데 간격은 한 0.5 정도 주겠다 체크를 하고, 여기는 3D 컬랩스로 해서 그냥 따라가는 형태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됐고, 여기서 이제 이전 공구가 몇 파이냐? 5파이다. 5에 2.5.
그 다음 확장은 줄래? 뭐 확장 100분의 5 정도 줄까요? 이렇게 약간 확장을 주겠다. 확인하시게 되면 5파이짜리로 작업을 못했을 만한 곳을 지금 얘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했고 더 작은 공구를 썼나 보고 여기는 몇 파이짜리까지 3파이짜리를 가장 작게 썼는지 여기는 간격을 촘촘하게 줬네요. 촘촘하게 해서 이제 모서리 부위를 제거를 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작업이 마치고 이런 형태까지 작업이 됐다. 그래서 과정이 끝났다. 두 번째 예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예제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얘를 지금 우리가 황삭 작업할 때요, 얘가 표행 가공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황삭 작업할 때 아까 제가 이거 블랭크 해버렸구나. 그냥 그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홀 제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하나를 만들게요. 이 부위는 재가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메꿨어요. 가공 경로에서 이 고속 가공 기능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최적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적 코어, 최적 영역, 최적 잔삭, 최적 영역, 코어가 튀어나온 거지. 최적 코어를 체크하시고요.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틀리냐면 일반 가공에서는 없는 기능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뭐 코너 같은 부드럽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이제 재료 경계는 이제 공구 중심 영역인데요. 얘를 선택을 해서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솔리드의 엣지를 가지고 하겠다 해서 여기를 영역으로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창이 이렇게 뜨는데, 얘가 이제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걸 설명하냐면, 공구를 일단은 평엔드밀로 하겠습니다. 12에 그냥 12평으로 할까요? 12평으로 할게요. 12평으로 했고, 얘가 공구 번호가 6번 이렇게 해보면, 여기 절삭 조건에서 이 스텝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스텝업이 뭐냐면, 이게 스텝업.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황삭 경로를 생성할 때 깊이 가공을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깊이가 깊으니까 계단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이제 미서삭된 부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여기 미서삭된 부분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깊이 가공을 이제 많이 주면 이게 생기겠죠, 여기도? 그럼 나중에 중삭을 꼭 해야 돼요. 정삭할 때 여기서 살이 많으니까. 근데 스텝업이라고 하는 기능이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나서 한번 작업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여기 남아있는 구간을 짧은 스텝으로 제거를 해줘요. 이렇게. 물론 파워밀도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걸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 스텝 간격은 이제 이거는 여기 이제 스텝 간격이 되겠고요. 이 스텝 간격 한 1 정도 주고, 이 간격을 크게 줘요. 한 10 정도 주고 얘를 1mm씩 올라치는 거예요. 10mm 한번 내려갔다가 1mm씩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을 줬을 때하고 얘를 1로 줘버리면 전체가 다 경로가 많아지는 건데, 전체로 많이 제거하고 나서 이 작게 제거하는 부분만, 계단 부위만 찾아서 제거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것은 이제 코너 R 기능이니까 됐고,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틈새 그런 개념이에요. 뜨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이니까 됐고, 이거는 바닥에서 약간만 들고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가공 여유 있는데 여유값 한 0.5 정도 주고 바닥도 0.5를 주겠다 체크하고, 나머지는 뭐 전체 깊이로 하는 걸로 하고요. 한계 인식해서 인식하게 하고, 연결 조건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기본값을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고속 가공 기능으로 실행하면 바로 경로가 생성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고속 가공 기능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작업했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깊이 가공을 10을 줬잖아요. 그래서 메인은 10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2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컨터 업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작업하는 것을 모의 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한 번에 많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칠 때 그 스택 간격을, 깊이는 깊지만 스택 간격은 작게 주는 거죠. 짧게 주고 이제 그 밑에서부터 이제 업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오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이제 경사 구간에서 미철삭된 부위를 그 계단 모양을 작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필요한 부분만 이제 가면 이제부터 이제 계단이 1mm 간격으로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절삭량이 많을 부위들은 많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절삭량을 적게 하면서 제거하는 거죠. 이게 계단 모양을 작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측면 간격을 적게 주면서 깊이를 많이 주는 거. 그게 이제 총 절삭량은 거의 비슷하죠.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깊이 값을 좀 작게 주고 측면량을 50% 뭐 이렇게 주는데, 이 고속 가공은 깊이를 많이 주고 측면량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하게 부하를 조절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미절삭된 부분의 계단 모양이 작아진다는 거죠. 지금 얘를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제 계단 모양이 1mm 간격이에요. 1mm 간격으로. 여기 값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5mm 간격으로 했다 그러면 이 계단이 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삭하는 것들은 비슷해요. 정삭은 전체적으로 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최저 코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다른 것들은 거의 경로와 경로 사이를 연결할 때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 부드럽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이에요. 코너 부위가 각져 있는 거 없어요. 고속 기능이다 보니까 항상 모든 걸 다 코너를 부드럽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업으로 가는 거, 밑에서부터 올려치는 거. 이건 최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은 것만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코너 RV를 준 거고, 이거는 이제 뜨지 않고 경로와 경로 사이를 연결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